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파이썬을 안 배웠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도 같아요.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처음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리프레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다음 걸 보도록 하죠. 일단 크롤링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웹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는 이렇게 API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홈페이지 자체의 모든 HTML이나 XML 문서를 전체를 그냥 이제 긁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API는 이제 그쪽에서 데이터들을 형식에 맞춰가지고 제공하니까 가공하는 좀 노력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이제 API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일이 월드컵에 대한 기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그런 것들 자기들이 마련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 뉴스 기사로부터 아까 그런 딕셔너리 포맷에 맞는 데이터들을 쿼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읽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이트 URL들을 다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경향, 스포츠 신문, 이런 것들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야.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포털에서나 이런 식으로 API를 제공하면 우리들이 훨씬 이제 편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데서 제공하는 API들이 되게 공공 데이터가 아니면 이렇게 돈을 지불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 예전에 카톡을 제가 카톡으로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제한이 있죠.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카톡을 물론 단톡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야 될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 했더니 그래서 내가 좀 카카오톡 API를 사용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봤더니 할 수는 있는데 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마 들으려면 카카오톡 측과 돈을 더 지불한다 할지 아마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떤 별도의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참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PI는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쪽에서 만들어준 걸 가져와서 우리의 이제 코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이런 이제 하드 코딩 방식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에다 패스워드를 소스 코드 안에 집어넣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하는 거죠. 코드만 한번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끝에 이 부분이 생소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함수만 있는 경우,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하고,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코멘트 처리해버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MAIN 그럼 요게 이제 실행되겠죠. 요렇게 데피니션으로 함수를 해놓은 자체들은 적재는 되지만 실행되는 건 아니고 호출해야 실행이 되는 거라 이런 것은 메모리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놓으면 얘들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긴 해요. 다 세 4개가 다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건 요런 게 요걸 만나 이렇게 써요. 함수는 정의해 놓은 거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죠. id, 시크릿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변수제가 얘들을 할당돼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얘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실행을 안 했으면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건 함수 안에 있는 거라. 이렇게 그냥 메인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메인이라고 써도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씁니다. 요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의미가 이 파일을 실행시켰습니다. 파일을 여러 개 있을 때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이 파일 저 파일 막 사용하잖아요. 코딩을 하면은 한 파일 하나에다 다 넣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파일을 여기저기다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그때마다 테스트할 때 최종적인 전체 파일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메인에 해당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실행하면 전체 파일, 여러 파일에 나눠놨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데, 여기 하나만 이제 실행되는데, 중간에 뭐 다른 파일들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물론 이거 지금 같은 거지, 다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점 다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에러를 체크하고 이게 실제로 함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 그러면 끝에다가, 마찬가지로 if name 메인 이렇게 하고 위에 있는 함수를 뭐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함수를 실행해 보면 살 수 있다고. 아무튼 요거의 의미는 그 파일을 지금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일에 있는 거야. 요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 아랫부분. 만약 이 파일이 실행된다면 의미가 if name main이라고 하는 게 이 함수 이름을 하는 게 아니야. 요건 별개. 이건 메인이라고 안 해도 돼. 뭐 my 이렇게 해도 된다. 메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쉬어놓은 이런 게 있죠. 메인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함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가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그냥 편의상 메인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정해놨을 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메인도 또 요 메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요 의미는 이 파일이 메인으로 실행되느냐 그 상태이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실행해라.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에 보면은 인풋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검색 키워드를 입력받도록 했죠. 로드가 뉴스 대상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비어 있는 공백 리스트에다가 아이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포맷에 맞춰 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씩 요소 값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접속해 가지고 읽어오는 것은 개인 네이버 서치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개인 네이버 서치는 주소를 가지고 쿼리를 만들어서 특히 URL 파스 쿼트는 여기 있는 한글 같은 것을 URL 포맷으로 맞춰주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쿼리를 그냥 문자를 더하는 거예요.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걸 호출하죠. get request URL. 그래서 request라고 하는 패킷을 만들고 거기다가 추가로 헤더 부분에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고 최종적으로 URL lib.request URL 오픈해서 그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가지고 인증받고 해당하는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어서 올 수 있도록 커넥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어요. 겟코드로 200이면 성공이다. 그래서 실제 리드에서 읽어오죠. 다만 한글이 UTF-8로 되어 있으니까 인코딩이 UTF-8로 디코딩을 해줘라.
그래서 권한을 남겨주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이제 에러가 된 거죠. 발생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HTTP 에러 400 배드 리퀘스트 이렇게 에러의 종류가 써지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가 그거야. 여기 겟 코드가 400번이 배드 리퀘스트라 리퀘스트. 그래서 여기 출력되고 그 아래 줄이 이제 여기 뭐지 이 부분이죠. 현재 에러가 난 시간 거기에 해당 URL이 쿼리가 뭐였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걸 이제 이러고 왔으면이 이러고 왔으면 그 놈을 갖다가 다시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준다 했어요. 문자를 딕셔너리 형태로. 그 딕셔너리 형태로 읽고 여기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최종적으로 읽고 온 거죠. 그 놈을 계속해서 이제 100개씩 읽어오도록 한 거예요. 연속해서 여기서 초기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스타트 부분만 계속 갱신해 가지고 읽어오는 구조죠. 파일문이 끝내는 것은 이렇게 통신상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읽어온 게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 디스플레이 읽어온 게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종료하고 화면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아이템만 가지고 그 100개를 구했으면 100개를 포문을 돌리는 거겠죠. 이렇게 포스트 데이터를 호출해 가지고 아이템에 해당하는 하나하나 기사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이 부분만 시간만 파싱한 다음에 요 포맷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바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가지고 어펜드 이 제이슨 리절트는 요 놈이 요 놈인데 그 놈이 요 놈이래요. 이걸 여기 넣어주죠. 요 놈이 여기 겟포스트 때 함수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지는데 이 경우는 이제 빈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자료 타입을 이렇게 인자로 주게 되면 그 놈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안에서 이 함수를 여기다 채워준다고 채워주는데 그 부분 일단 넘어갑시다. 함수를 또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면 전체 이게 아까 토탈이 전체 검색 건수였네. 뭐 위드 오픈 에지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제이슨 파일에다가 쓰죠. 파일 번개 이것은 이제 딕션 그 리스트를 문자열로 딕셔너리 형태의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그 놈을 문자열을 라이트 해야 돼. 라이트 문자열을 라이트 해야 되니까 뭐 들여쓰기도 해주고 키로 정렬도 해주고 아스키 코드인지 확인하는 건 생략이라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크롤링이 지금 뭐 다른 것보다 보면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URL 리퀘스트하고 그다음에 제이슨 파일 포맷에서 제이슨 포맷을 다루는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논리적인 형태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해. 100개씩 읽어드려 가지고 그놈에서 아이템만 가지고 후처리해서 여기 제이슨 리절트에다가 계속해서 어펜드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부분을 갱신한다. 현재 이전 스타트에서 실제로 읽어온 그 양을 시작점을 하고 또 100개를 더 읽어오도록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네이버 서치를 여기서 한번 실행하고 파일문 내에서 계속 이제 실행하죠. 100개씩 해서 계속 읽어올 수 있도록 아마 그 이유는 정확히 왜 100개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네이버 API에서 제한이 있을 거예요. 20만 뭐 몇 개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아마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여기가
배드 리퀘스트라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다른 뭐 통신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API를 사용할 때 이렇게 정도만 한 번에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로 됐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면 이런 JSON 파일 포맷을 이제 좀 커서 좀 그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안에서도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 해당 사이트가 뜨죠. 해당하는 사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타임이라고 하는 캡처가 이런 게 들어가요. hours, day, hour, minute, second, microsecond, 존 이런 게 기타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너무 많죠. 그런 것들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 물론 경험이 많으면 이제 외워지겠지만 또 그쪽의 일들을 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야에 익숙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쉽지 않죠, 외우기가. 이런 모든 함수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뭐 파싱한다, 뭐 포맷을 바꾼다, 데이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튼 뭐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고, 쉽지 않아요, 사실. 뭐 그렇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뉴스에서 다음번에는 공공 데이터에 data.go.kr이라고 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는데, 이쪽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출국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인 것 같아요. 관광객들, 그래서 뭐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금요일날 만났을 때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각자 혹시 그때 수업 시간에 뭐 안 온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의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할 거리를 생각해봐라 이야기했었죠. 그게 마지막 텀 프로젝트처럼 레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건지 수집해서 나중에 모델링하고, 모델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모델도 되고, 아니면 뭐 통계 분석에 관련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으면 그 분석 방법들을 활용해서 분석 방법들, 그다음에 그 최종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할 거니까 지금부터 어떤 본인이 관심 있는 또 자기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 한 번씩 뒤져보고, 아니면 뭐 자기 분야의 논문들 같은 것도 좀, 또 기사 같은 것들을 또, 아니면 캐글 같은데 들어가 보거나,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최근에 자기 분야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되는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삼으면 나중에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가능하면 본인이 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좀 심플한 걸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아무튼 뭐 주제는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보더라고. 분석할 때 이제 여러분 아직은 코딩하고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뭐 그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제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해서 아무튼 1년의 과정을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래서 이제 결과물도 좋고 뭐 좀 그렇다 그러면 아이디어 심플하다, 아이디어가 괜찮다, 또 결과도 괜찮다 그러면
저번에 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좀 더 가다듬어 가지고 그뭐 학술대회 같은데 뭐 학부생 대상으로 하는 학술대회가 있어요. 한 분야로 그 전체 학술대회의 한 파트로 서브 세션 뭐 그냥 세션으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좀 토고에서 발표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시간이 시간에 25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서 말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한 가지 뭐 언제든지 그 시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LMS 메시지로 보내거나 혹시 내 전화번호를 첫 시간에 가르쳐준 것도 같은데 문자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잠깐만요. 시간이 어떻게 됐지? 보니까 시간이 한 4, 5분 남아서 이게 25분을 넘겨야 이게 한 건으로 처리가 중간해가지고 아까 함수 아까 이 부분이죠. 제이슨 리절트를 이렇게 넘겨줬을 때 이게 함수할 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해놓은 거라 설명이 안 됐는데 그 부분만 좀 그걸 뭐 콜바이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함수를 이게 이제 하나 예제를 가지고 해보죠. 이렇게 공개 리스트 함수가 있어. 이렇게 이름은 뭐 펀이라고 하고 A, B 이렇게 그리고 A 10 점 이렇게 하고 프린트 A 그다음에 프린트 B 이렇게 해서 보고 실제로 실행은 위에 A, B 이렇게 됐을 때 이 함수의 매개 번수를 줄 때 이 매개 번수가 그 뭐 뮤터블하냐 이뮤터블하냐라고 하는 건데 뮤터블하다는 이야기는 이 객체가 되는 변수가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딕셔너리나 리스트나 셋 같은 경우는 변경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문자리나 그냥 숫자 하나거나 또 튜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값을 변경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두 개에 따라서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인자가 전달되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A는 지금 변경 불가능해. 일 자체가 별도의 여기다 2를 할당하면 1은 사라지고 다른 2가 생기는 거지. 1이 원래 있었던 1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안에 요 A를 줬잖아요. 이렇게. 요건 이제 함수는 정의를 해놓고 함수 안에서는 요 A에다가 10을 변경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B는 리스트에다가 3을 추가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안에서 한번 프린트 해본 거고 프린트 하도록 하고 이제 그걸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요는 A가 요거고 B는 요거잖아요. 그랬을 때 안에서는 지금 10과 리스트 3이 들어간 리스트가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요 밑에서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A는 B는 여기 안에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10으로 바뀌었을까요? B는 공백이었는데 안에서 펜들 했으니까 바뀔까요? 봅시다. 현재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지. A 값을 보면은 1이야. 변경되지 않았죠. 여기 그대로야. 요 안에 있는 거가 별개가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설사 여기서 a를 줬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a 값이 1을 카피했다가 다시 10을 주는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즉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a를 주더라도 안에서 바깥에 a가 지금 1을 가리키고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a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얘가 1을 넘겨줬잖아요. 그거는 카피가 돼요. 카피. 요 1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a가 그 1 값을 하나 카피해가지고 새로운 1을 만들어서 일단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10을 줬잖아.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또 10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라고. 이 두 개는 전혀 별개야. 여기하고 요 안에 있는 애하고.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뮤터블해. 뮤터블하다는 이야기는 안에다가 변경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요 b 여기 이렇게 b를 줬을 때 b가 현재 공백이잖아요. 근데 여기 인자로 주면은 요 안에 있는 b도 이걸 똑같이 가르쳐. 이렇게. 아까는 카피가 돼가지고 별도에 만들어진 걸 가르쳤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르친다. 사실 이게 A라고 B를 쓰면 잘못됐네. C나 D로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꿔볼까요? 여기다 좀 추가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지금 처음에 여기 C가 A가 1을 가리키고 B는 공백 리스트잖아요. 근데 여기 A, B를 호출했으니까 지금 요게 여기 들어가고 B가 여기 들어가는데 그럼 C는 뭘 하냐? 그러면 C는 요 A가 가리키는 1값을 똑같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1을 하나 카피해가지고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프린트 하게 되면 그 1이 출력이 되죠. 그렇지만 10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게 다시 10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그래서 출력하면 10이 이제 되겠죠. B는 이제 공백 리스트였는데 이거 넘겨주죠. 그럼 D가 이제 그걸 봤는데 이때 D는 동일한 예를 봐요. 동일한 예를 가르친다. 동일한 예를 그래가지고 append 3 하잖아요. D를 통해서 이게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출력을 최종적으로 다시 봐봅시다. A가 1이죠. B는 3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지워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A는 변경된 게 없단 말이야. 여기 있는 C는 별도로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카피 받아. 이놈을 다시 10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근데 B는 공백에서 가리키고 있고 D를 통해 이렇게 D를 누르면 D가 그놈을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D를 통해서 append 3 했잖아요. 3을 했으니까 설사 이것이 끝나더라도 호출하고 나서 B가 3을 여전히 이게 함수가 호출되고 나면 로컬 변수는 사라지거든요. 사라져버려. 사라지는데도 얘는 원래 가리키는 게 없었으니까 C가 그냥 자기 혼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끝나고 나서도 얘는 처음에는 공백이었는데 안에 있는 D를 통해서 그걸 주소 공간을 공유하면서 얘가 바꿔줬잖아. 뭔가 여기다. 그러니까 끝나더라도 이게 끝나고 D가 사라지더라도 B는 여기 새로 변경된 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말하는 call by assignment.
잔테미엔티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깊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콜바이 밸류, 뭐 콜바이 레퍼런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콜바이 밸류예요. 값을 카피한다. 이런 것을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해. 주소 공간을 참조한다. 근데 이제 파이썬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대상이 되는 요 인자로 넘어오는 요 부분이 얘들이 대상이 된 얘가 이렇게 숫자 같은 숫자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문자 열이거나 튜플이거나 이러면 카피가 돼요. 바깥에하고 전혀 상관없이 따로 여기다 하나 카피해가지고 안에서 처리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이렇게 안 되냐? 셋도 똑같은 이런 것도 앞에가 안에가 변경 가능한 애들은 이렇게 넘겨주면은 안에 있는 얘하고 공간을 공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변경이 가능해.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JSON result라고 하는 공백 리스트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get post data라고 하는 함수 인자를 넣어주면 이 함수에서 이렇게 채웠잖아요. 채우면 그 변경된 게 바깥에 있는 얘한테 반영이 되는 거야. 이게 끝나더라도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최종적으로 요게가 읽어 들어온 그 아이템 데이터들을 이런 포맷으로 변경된 게 그대로 다 축적이 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숫자이거나 튜플이거나 이렇게 변경 불가능한 애들은 이렇게 안에서 아무리 뭔가 바꿔도 밖에 있는 게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노드 이런 것도 뉴스를 안에 넣어주면 안에서 새롭게 하나를 카피해 버린다고 문자 L이라. 그렇지. 그래서 안에서 노드를 뭐 변경해도 이 노드는 아무 변경이 없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야기한 거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이걸 뭘 넘겨줘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